조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과학자들은 10년 이상을 TV를 이용해서 침팬지 와쇼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와쇼에게는 상당한 양의 신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와쇼는 자기의 손이나 머리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딸기나 사과를 원한다거나 목마르다는 것, 그리고 그 외의 상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원숭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단지 목구멍 내에 적절한 근육은 갖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는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개는 목동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서 목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떼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신호에 대해서 훈련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두뇌가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서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에게는 없는 언어 기관을 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단어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가 목동의 휘파람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으며 또 그에 따라서 적절히 반응할 수도 있고, 또한 이와 같이 개들 간에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고래 역시 신호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와쇼라는 원숭이를 예로 들면은 신호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동물이 어떤 단어 정도는 배울 수가 있지만은 문법 구조를 갖는 언어를 배울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컴퓨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언어를 구사하는 동물인 인간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동물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도 인간과 동물의 중간 단계를 현대 과학의 굴레 속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리덴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깊은 골방에는 하나의 보물이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화란인 유진 듀보아에 의해 발견된 화석뼈들이 그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술했을 때는 인간과 원숭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화석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 듀보아가 1880년대에 극동 지역으로 갔으며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는 특별히 빠진 고리를 찾기 위해서 극동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바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와드잭 두개골로 알려진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보이는 두개골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의 것이었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1891년에 또 하나의 두개골을 발견해냈으며 1년 후에는 15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것과 매우 닮은 다리뼈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듀보아는 그 다리뼈가 머리 덮개뼈와 관련이 있으며 자신이 직립 원숭이를 발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것을 피테칸트로푸스 이렉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머리 덮개뼈의 다리뼈입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리뼈는 학자들 간에 실제 인간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덮개뼈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귀국해서 그의 결과들, 즉
그가 빠진 고리인 직립 원숭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을 때 그의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가 발견해낸 것에 대한 열광적인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의를 할 때는 언제나 그가 앞서 발견한 이러한 두개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두개골들을 30년 동안이나 비밀로 간직했으며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20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들을 발견한 것에 대한 사실을 과학계에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상당한 무리가 빚어진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 두 개의 인간 두개골을 자바 원인과 동시에 발표했다면 아무도 이 뼈들은 반은 원숭이요 반은 인간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슷한 연대의 지층 속에서 동시에 이러한 인간의 뼈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는 그가 죽기 불과 2, 3년 전에 그가 발견한 것들이 모두 몸집이 큰 긴팔 원숭이의 머리 덮개뼈라는 것을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자바의 멸종된 긴팔 원숭이의 몇몇 조각들이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남방 원숭이 오스트랄로피데쿠스의 유물들은 리키의 발견물들이나 요한슨이 발견하여서 루시라고 명명한 이디오피아의 오스트랄로피데쿠스와 마찬가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이것들과 이런 종류의 다른 발견물들이 사람들이 인간의 빠진 고리를 찾아내려 했던 노력의 주요한 결과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화석 조각들은 결국 제 생각으로는 모두 원숭이들로 여겨집니다. 즉 그 중에는 직립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신, 북경인, 그리고 자바인 등과 이디오피아에서 요한슨이 발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들이 단지 원숭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이러한 멸종된 원숭이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요? 윌버트 러시 교수는 수년간 이러한 의문에 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화석을 발견하면 할수록 최소한 지금까지는 인간의 조상이라고 추정한 모든 것들과 인간은 시종일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 이전의 형태에서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고 하는 개념은 매우 애매모호한 것들이며 계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평행적인 발전을 해왔고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추측하는 인간과 명백한 모습의 인간의 조상들은 항상 동시대에 존재하였었다는 기록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빠진 고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지질층에서의 상대적인 깊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보면은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유인원으로 추정한 존재가 인간의 조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 곧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립 원인과 같은 시대에 살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화석들과 유물들이 호모 하빌리스나 오스트랄로피데쿠스와 동일한 지질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마피데쿠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어 온 증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린이들은 조상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상상어를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인간이 정말 진화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더라도 화석상의 기록에 관한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 간에 빠진 고리들처럼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빠진 고리가 아직도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었으며 원숭이는 언제나 원숭이였던 것입니다.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화석을 발견하지 못하자 인류학자들은 그 대신에 군자 분류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들 학자들은 인간과 침팬지의 염색체 밴드 및 혈중의 단백질 몇 개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유사성을 해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슷한 목적에 사용될 조직에 대해서 유사한 설계를 이용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말입니다. 게다가 쥐나에 반드시 관련된 염색체의 숫자들은 쥐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진화적인 패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염색체의 개수는 점차 향상되는 쥐나의 순서에 들어맞는 어떠한 관계성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단 한 방울의 피 속의 분자를 조사해봐도 뚜렷한 차이점들이 발견됩니다. 인간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존재이며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곧 현대인은 완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으며 서서히 어두운 미래로 내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유일성은 명백한 것입니다. 특히나 창조력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성이야말로 물론 부지 중에 섞인 불순한 점들을 빼고서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일 것입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분명히 그 모습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은 반드시 어떤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은 멸종한 그리고 현존하는 원숭이거나 또한 멸종한 또는 현존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우 지능적인 원숭이들과 또 조금 덜 지능적인 원숭이들이 있으며 인간의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결코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원숭이들이며 또 원숭이인 채로 항상 있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물원에 들어가서 침팬지 우리 앞에 가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고 그 원숭이들이 사람들과 닮은 것으로 인해서 원숭이들을 보고 웃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유사성이 있지만은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닮은 꼴은 단 한 분의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바로는 수많은 종류와 종을 만드는 설계도인 유전인자들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로부터만 나올 수 있으므로 오늘날 생물학에서 생물 간의 유사성과 서로 닮은 기관들이 실제로 발견되는 것입니다.